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나이 32에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지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 인생이 흘러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시댁이었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 자리에 새 시어머니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사실 새 시어머니가 있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아니었지만 문제는 새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새어머니를 소개받지 못했던 터라 결혼 후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은 새어머니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하다며 늘 경계의 대상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새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죠. 네 어머님들 사람이다. 준성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깍듯이 시어머니로 모셔. 아마 준성이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 우리 집안에 대해선 낱낱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기어이 이 여자와 살림을 차리셔야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보셨죠? 제가 당신 없으면 준성이한테 어떤 괄시를 당하는지. 그래도 내가 지혜비랑 살려고 하는 여자인데 어쩜 버릇없게 저러는지. 너 이 녀석,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도 네 새어머니인데 앞으로 예의 차리고 대접해. 나랑 사는 여자니까. 아버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죠? 진짜 수정이 보기 부끄럽네요. 저 여자 제대로 된 각오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아무 여자하고나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악이네요. 제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요? 그냥 당신을 사랑한 것뿐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괄시를 당해야 하다니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내가 준성이 따끔하게 가르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너 다시 한 번만 이따위로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절대 본인의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워낙에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셨기에 남편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숨이 막히게 저를 가만 놔두질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싫어하니 나라도 잘하자 싶었지만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어머님 때문에 고단하였어요. 내가 아무리 두 번째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 지금 네 시아버지랑 나랑 살고 있잖니. 아무리 준성이가 날 무시한다 하더라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너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준성이도 내 꼴 보기 싫은데 왜 아버지한테 대적하지 못하겠어? 이게 다 돈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분위기 파악 잘하고 나한테 잘해. 막말로 내 한마디면 준성이도 나가리 되는 건 한순간이야. 그 정도로 너네 시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명심해라. 저야 뭐 아버님이 그러시라고 하면 그러는 거죠. 제가 힘이 있나요? 저 역시 집에 분란 만드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너와는 말이 좀 통하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패션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거든. 너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베고 온 스카프 있지? 그것 좀 가져와. 내가 내일 여고 동창 모임을 가는데
그걸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설마 치사하게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 그 가방이랑 같이 가져와 봐. 스카프랑 가방이랑 아주 세트로 어울리더구나. 나같이 엘레강스한 여자한테도 딱일 것 같아. 사실 시어머니든 아니든 저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와 살고 있는 분위기도 했고, 저 역시 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었죠. 가뜩이나 당황스러운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샘내하며 본인이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했어요. 매번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매번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스카프요? 제 생일에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라서 좀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 사다 드릴게요. 너 날 그지 취급해? 너도 지금 내가 첩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거 좀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 아니요, 오해세요. 거절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 사다 드린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언짢게 생각 마세요. 그게 그거지. 싫다는 거 우회적으로 돌린 거 아니야? 내가 준성이의 진짜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냐? 아주 영악하네. 준성이가 날 무시한다고 너까지 게 날 무시해? 난 네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여자야. 네 시아버지 내 말 한마디면 준성이고 뭐고 다 손절하실 분이라고.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해봐야 할 거다. 내가 그런 건 못 참거든. 그때부터 제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에서 경계 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저를 마음대로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다 되어서 아버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었어요. 남편과 전 경악스러웠고 아버님도 난감해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의 핏줄이니 허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저에게 더욱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앞날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아드릴 테니 여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몸만 부대끼고 사는 것보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저희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준성이가 절 어떻게 대할지 뻔히 아는데 저도 제 편 하나 듬직하니 낳아야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고 노산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출산할게요, 여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당신 나이도 있고 사실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잖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또 준성이 저도 있는데. 그럼 제가 평생 그냥 여보 옆에서만 살다가 혹시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준성이한테 바로 팽당해야 되겠어요? 당신도 절 그저 그런 여자로 보신 거죠?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알겠어요. 그래도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오해 말구려. 일단 태교에 전념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힘을 얻고 어머님은 기세등등해져만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를 종부리듯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임신한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여기시며 저에게 잘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점점 강도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 지금 일 끝났지? 우리 집 올 때 그 시장에 들러서 핫도그랑 공갈빵 좀 사다 줄래? 너무 먹고 싶은데 사올 사람이 있어야지. 아, 저 오늘 야근이라 죄송해요. 내일 사다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회사 스케줄상 절대 집에 일찍 못 가거든요. 내간이 진짜 시어머니였어도 이럴 거야? 이러니까 네가 날 무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네가 너네 시아버지 애를 가졌는데도 이럴 거냐? 안 되겠네.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 니네 시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만 안 둘 거야. 아니요. 사정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역시 그동안 수많은 것들 때문에 쌓여있던 터라 어머님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머님은 더욱더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없는 사실을 다 고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와 계셨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었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말도 없이 저희 집엔 왜? 아, 설마 어머님이랑 아버님 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니네 시엠을 가차없이 무시할 수가 있어? 그건 날 무시하는 거다. 게다가 홀몸도 아닌데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걸 네가 매몰차게 뿌리쳤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시애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보, 그만하세요. 아유, 저야 이런 대접 익숙하죠. 근데 뱃속에 여보 아이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네가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부려먹냐고 전화로 소리 질렀다는 게 사실이야?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야근하니까 못 들린다고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다짜고짜.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아버지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요. 저 여자 임신한 건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요? 아이고, 이보세요. 당신 있는데도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그러는데 저랑 둘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하도 흥분했더니 배도 당기는 것 같고 너무 힘드네요. 제가 가뜩이나 노산이라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불리하니까 나이 쉰에 임신한 본인을 들먹이며 시아버지에게 울먹이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화를 내며 이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뺨을 날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하루였고 저 하나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그냥 사다 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여자 진짜 능그렁이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홀렸는지.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 솔직히 난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래도 아버님이랑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잖아. 괜히 여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진짜 속상하다. 됐어. 내 가족은 너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아버지도 지금 나고 뭐고 눈에 안 보일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애써 남편은 저에게 위로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에 와 계셨던 거라 한참 전에 와 계신 것 같았고
제가 없는 집을 오히려 바랬다는 것처럼 제 방 이곳저곳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황당했는데 제 인기척에 놀라셨는지 기겁을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제 방에서 지금 뭘 하신 거죠? 아유, 놀래라. 야, 너 인기척 좀 하고 다녀. 애 떨어질라. 아,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훈계 말씀 하나 전하러 왔다. 비밀번호야, 너네 시아버지가 알고 있잖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웃긴다 너. 훈계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얼른 나가주세요. 여기 제 방이기도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이걸 그냥? 일단 그냥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할게. 어차피 길게 말해봤자 너랑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너 그날 봤지? 너 내 눈밖에 나는 순간 네 남편이고 너고 바로 연 끊기는 거야. 너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얼마나 빠져있는 줄 아니?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란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거 안 피곤하세요? 어쨌든 그날 언짢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없는 말 지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때문에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손절하는 걸 원치 않아서 이렇게 제가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아마 어머님께 먼저 손 내미는 마지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저도 정말 안 참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나 뱃속에 니네 시아버지에 임신했어. 준성이랑 똑같은 핏줄이 자라고 있다고. 네가 그러면 네 남편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한순간이야. 역시나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희 집을 나섰고 시어머님이 저희 집을 나서고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스카프며 작은 가방 그리고 보석들이 하나둘 없어진 것이랍니다. 다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출장 갈 때마다 외국에서 사모은 값비싼 보석이며 장신구들이었어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니 의심될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제가 하고 다니는 차림새에 관심이 많으셨고 항상 대놓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으니 의심할 만하였죠. 그래서 전 그냥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물건에 손대셨나요? 아니, 혹시 제 물건 보셨어요? 그날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에 다 없어져서요. 너, 그 뜻 뭐야? 지금 내가 네 걸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니? 이거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여보, 아유, 억울해. 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너네 시어머니 임신했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너네 시어머니 속을 긁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다녀가신 뒤에 제 물건들이 거의 없어져서 그냥 어머님께 보셨냐고 여쭈러 온 거예요. 그게 저보고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아휴,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이건 아닙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제 물건 맨날 탐내하시고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지야? 네 시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내가 왜 네 물건을 탐내니? 너 아주 말 웃기게 한다. 어머님,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친정엄마가 유품으로 남겨준 반지도 있어서 그러니깐요. 네? 촌스럽게 유품은 무슨? 예. 아니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아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요. 그만 가렴. 그래,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돌아가거라. 설마 니 시애미가 이런 걸 훔칠 리가 있겠어? 너도 오해하는 거야.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못하겠다마는 어머님 정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시는 게 대단하네요. 언젠가 밝힐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집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 심증일 뿐이니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닥달할 순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한답시고 모든 걸 구매해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남겨준 유품은 대신할 수 없기에 마음이 많이 아파왔고 정말 시어머니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그 여자 손버릇 진짜. 예전에 돌아가신 엄마 물건에도 손대더니 이제 하다하다 네 물건까지. 대단하다 진짜. 내가 다시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미 아버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아무것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 너가 이해해.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어쩐지 나 일 갈 때 우리 집에 와 있더라니. 솔직히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 자기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 뭐해? 어차피 그 여자가 길길이 아니라고 하는걸. 거기에 우리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준 다이아 반지도 있는데 진짜 너무 화난다. 이제 그 여자 절대 어머니 취급해주지 않을 거야. 정말 어른 같지도 않으셔. 진짜 아버지가 더 나빠. 아, 왜 그 여자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은 꼭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증거를 잡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더 어머님 집에 방문하게 되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머, 또 왔니? 그렇게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요새야 정신이 들었구나. 너 마침 잘 왔다. 나 옷 좀 사러 가야 하는데 네가 좀 골라줄래? 그래도 네가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안목이 좀 있잖니. 아무리 임산부지만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 네가 하도 나보고 도둑이니 어째네 하면서 난리통을 치고 가는 바람에 네 시아버지가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카드를 주셨지 뭐냐. 이제 알겠지? 네 시아버지는 나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다는 걸.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어머님, 지금 막달인데 거동 괜찮으세요? 저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땐 저도 흥분을 해서 어머님께 막말한 거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저에게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네. 일단 나 쇼핑하는데 네가 좀 골라줘야 하니까 같이 가자. 며느리가 이 정도는 노릇은 해야 며느리예요. 그리고 임신했어도 거동 괜찮아. 네가 날 보필할 건데 뭐. 그러니까 얼른 카드 쓰러 가야지.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신동이 가진 시모와 외출을 나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이 기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 반지를 찾고 싶었지만 그래도 만삭의 몸이니 미운 건 있고 어머님을 따라 이리저리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쇼핑을 하면서 어머님께 솔직하게 물어 반지만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사코 아니라고 하길래 저 역시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주저앉게 되었고
뒤이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전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진통인가 하면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얼른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태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예, 응급차 좀 불러라.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프거든. 예정일 3주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불러. 어머, 괜찮으세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저 좀 잡아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어쩐담? 시모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오게 되었고 그 길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어머님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밖엔 저와 제가 연락한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무사히 받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랄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노산의 고령이라 너무 걱정했는데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건 낳은 건데 뭘 드셨는지 뱃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처 급한 자연분만이라 관장을 하지 못해서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것 좀 보세요. 의료진 따라 수술실에 들어선 순간 충격적 실체에 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어머님이 아이를 낳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뱃속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친정엄마가 물려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온 그날 제 방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저의 인기척에 놀라 그 반지를 삼켜버린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 말이죠. 전 그걸 보자마자 시댁으로 향했고 시어머니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희 집에서 가져간 저희 장신구며 보석들이 어머님 장롱 안에 거의 모셔져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심증뿐 아니라 물증까지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과를 하면 한 번은 눈 감아주려고 했었어요. 아버님 아이까지 낳은 마당이니 앞으로 얼굴을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것보다 차라리 훌훌 털어버리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안 훔쳤다고 그렇게 우기시더니 지금 어머니 방에서 나온 제 장신구들이에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제 친정어머니 유품까지 어떻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신 분이 도둑질을 하다니 애가 뭘 배우겠어요? 어이없네요. 너 내 방을 뒤졌다는 거냐? 이걸 확 그냥? 시애미가 네 물건 좀 빌려다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날뛰어? 그리고 니네 친정엄마가 물려준 유품 그거 나도 가족인데 같이 좀 하면 어때서? 정말 너도 별걸 가지고 그런다. 훔친 게 아니라 너한테 빌린 거야. 내가 다 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러지 좀 마라. 나 몸 풀어야 돼. 네가 애를 낳아보길 했어? 어디 시어머니 애 낳은데 쫓아와가지고 따져대? 여보, 얘 예의 없는 것 좀 보세요. 진절머리 난다니깐요. 아니, 새아기 말이 진짜야? 당신 그렇게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당신이 가져간 거였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훔쳤으면 어서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요. 아니, 그리고 뭐가 아쉽다고 새아기 물건을 훔치는 거야? 여보,
저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실래요?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요. 저 좀 내버려 둬요. 당신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왜 이해를 못하시고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잖소. 그러니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야지. 새아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도 당황해서 시어머니에게 캐묻는 순간 더 반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본인 잘못이 없다고 계속 우기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병실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 이후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시아버지와 새로 태어난 아가의 친자 검사를 한 종이었어요. 처음부터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남편이었고 우연히 밤에 시댁이 방문할 때 대문 앞에서 웬 외간 남자와 쏙닥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으로 남편은 시어머니 몰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님께 상의하여 일을 진행시킨 것이었고 친부인 아버님의 동의도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와 혼인 생활 중 나름 의심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은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아버님과 친자가 아닐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아버님은 그걸 보자마자 충격으로 잠깐 기절을 하셨고 남편과 전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거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딱 봐도 우리 집에 돈을 보고 들어온 게 확실했었죠. 당신 이거 다 사기죄야. 알아? 아니, 너 감히 나 몰래 친자 검사를 해? 내가 널 사전에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절연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언젠간 네가 화근이 될 줄 알았어 아주. 너네 아빠랑 나랑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놈의 남 탓 좀 그만하세요. 본인이 훔치고 본인이 사기치고 왜 남의 탓을 하나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벌 받을 거 달게 받으시고 제발 뉘우치세요. 아기 낳고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누가 훔치고 싶어서 훔쳤대? 나 너네 아버지랑 틀어지면 니들 가만 안 둬. 끝까지 부자인 아버님을 놓진 않으려 하네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나 싶은 게 이젠 안쓰러워지려고까지 해요. 네가 뭔데 날 안쓰러워해? 니까지 있게? 난 니네 시아버지 맞나? 이제 인생 완전히 바뀐 여자라고. 그건 착각이죠. 이제 버림받고 벌 받을 건데 아직까지 당신이 아버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빌미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고 나중에 아버님의 재산 중 일부를 본인이 취할 속셈을 했던 거죠. 아버님은 사기죄와 위자료 소송을 하였는데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캐고 더욱더 놀랄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전남편과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였고, 전남편이랑 저희 아버님의 재산을 꿀꺽하려고 작당 모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의 전남편도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사기죄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술한 호랍인 줄 알았지? 아무리 우리 아들이 믿을 종자가 못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뱃속아이도 내 아이면 내가 책임지려 했는데 당신은 믿을 종자가 못 되었어. 이제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늦은 나이에 만나 그래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려 했건만 당신은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 여보, 미안해요, 정말. 아니, 내가 한순간에 실수한 거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압박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건 당신이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해해줘요. 그런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가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주 주책 바가지들이 따로 없지. 나 역시 주책이다 싶었지만 사기를 치려고 하면서 그렇게 주책을 떨어댄 당신들이 어마무시하게 웃긴다는 것만 알아두고 두고 보라고. 도둑질에 남의 마음 먹고 아버님을 홀리기까지. 정말 당신은 양심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벌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좀 마세요.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이 50이나 먹고선 그러고 살고 싶나? 당신이 낳은 아이만 불쌍하네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는 사기꾼에 이제 엄마는 깜빵에 가야 하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깜빵을 가긴 누가 가? 내가? 절대 안 가지. 니네 시아버지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시어머니는 법을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어요. 제 물건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이 됐고, 저희 시아버지에게는 혼인 빙자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몸을 풀고 채 1년도 되기도 전에 징역 3년을 받으시고, 어머님의 전남편은 불구속 입건으로 벌금형을 맞았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한 사람들에 비해 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아이를 낳고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아버님은 그때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며 아직까지 어색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그 뒤 아이를 가져 손주를 낳아드렸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왕래는 하고 지내요. 아버님은 그때 그 일이 남편에게 꽤나 미안했는지 다시 여자를 만나러 다니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매일을 본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오시곤 합니다. 아마 평생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죠? 하지만 남편 또한 이젠 아버님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의 화목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 여자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처럼만 밝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